방 안에 한 남자가 담배를 피고 있습니다. 생각에 빠진 채 담배를 피면서 책상에 놓인 어떤 여자와 찍은 사진을 바라봅니다. 그러다 무슨 생각이 들었는지 일어나 옷을 갈아입고 결의에 찬 모습으로 밖으로 나옵니다. 남자가 버스를 타려고 하지만 카드를 찍는 순간 잔액이 부족하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남자는 걸어서 어디론가 향합니다. 이 남자는 돈도 없고 무언가 사연이 있는 남자인 것 같습니다. 지하에 있는 작업실에 도착한 남자. 어느 한 여자를 만납니다. 상준아. 아, 깜짝이야. 누나 아, 작업하고 있었어? 그러고는 현아라는 여자를 찾는 상준. 현아는? 현아 갔지? 아마 현아라는 사람은 상준이 방 안에서 보고 있던 사진의 주인공이었던 것 같습니다. 집에 갔어. 하지만 여자는 아무런 이야기를 해주지 않고 상준은 그대로 작업실을 나오게 됩니다. 작업실을 나와서 고민하는 상준. 고민하다가 무언가 결심한 듯 어디론가 향합니다. 도착한 곳은 전 여자친구 현아의 집. 집에 현아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는 상준. 현아 현아야. 하지만 현아는 아무런 반응이 없었습니다. 반응이 없는 현아의 집을 바라보더니 무언가 결심한 듯 가스건을 타고 올라가 현아를 찾기 시작합니다. 현아야, 나 상준이야. 잠깐 얘기 좀 하자. 너 있는 거 알고 왔어. 현아야. 현아야. 아저씨 내려오세요. 경찰이 도착했습니다. 신고 받고 왔으니까 내려오세요. 현아야. 자신의 친구 집이라고 하며 계속해서 현아를 찾기 시작합니다. 나무 집에서 뭐 하는 거야? 내려와요 빨리. 에? 친구 집이에요. 경찰이 상준을 데리고 가려는데 상준은 처절하게 울부짖으며 현아를 찾습니다. 아유 가 그냥. 잠시만. 뭘 다 잠시만. 잠깐만. 할머니 사이가 나가니까 사이가 왜 이래? 사람이 지금 네가 어떻게 나한테 이랬어? 그렇게 상준의 에피소드는 끝납니다. 어머니와 통화를 하며 집을 나선 현아. 지금 나가고 있어요. 엄마가 봤을 때는 그만한 남자 없으니까 네가 먼저 연락도 좀 하고 그래. 알았으니까 좀. 현아에게는 이만한 남자가 없다며 이야기하는 어머니. 현아는 어머니의 이야기를 듣고 고민에 빠집니다. 작업실에 도착한 현아. 현아는 동료에게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듣습니다. 나도 대학 졸업하고 진짜 고민 많이 했는데. 그때 걔 나 8년 동안 만났잖아. 근데 사랑이 반백해지는 거 아니더라.
동료는 사랑이 밥 먹여주냐고 하며 어머니가 현명한 판단을 한 것이라며 현아에게 이야기합니다. 공모전에도 당선되고 아시아프도 그렇고 갤러리 전시까지 뭐 이것저것 다 그 사람 안 만났으면 불가능한 일인 것 같아. 너도 그림 계속 할 거 아니야? 어머니가 현명한 판단을 하신 거니까 너도 행복하게 살아라. 그렇게 이야기를 나눈 둘은 같이 점심을 먹으려고 하는데 소개팅을 한 남자에게서 전화가 옵니다. 여보세요? 네, 하나씨. 문자 답장 없으시길래. 아, 지금 우리 언니랑 같이 밥 먹으려고. 아, 저 지금 작업실 앞에 와 있습니다. 오셨다고요? 네, 다름이 아니라 저번에 하나씨랑 공연만 보고 제대로 식사 한 끼도 못한 것 같아서. 아, 지금 근데 각자 밥 먹으려고. 그래도 여기까지 왔는데 같이 가시죠, 하나씨. 그렇게 소개팅을 한 남자와 밥을 먹으러 가는 현아. 하나씨, 갑자기 연락드려서 죄송해요. 아니에요. 제가 맛있는 거 사드리려고 삼성동에 맛집 알아놨습니다. 아, 진짜요? 네, 가시죠. 가는 길 내내 상준이 눈에 밟힙니다. 작업실 동료에게 전화가 오는데 상준이 작업실에 왔다 갔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언니. 현아, 그 사람 지금 옆에 같이 있어? 그럼 그냥 듣고만 있어. 상준이가 아까 얼굴만 신장돼가지고 작업실 왔어. 나 붙들고 너 박진 번호 먼저 알려달라고. 들어가실게요. 천천히 들어오세요. 너 박진 번호 뭐냐고 계속 물어보고. 그래서 가르쳐 줬어? 당연히 안 알려줬지. 일단 그렇게 알고 혹시 이 근처에 있을 수도 있으니까 너 신경 쓰지 말고 최대한 시간 때우다 와. 알았지? 응? 알겠어. 언니가 알아서 잘 보냈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그 사람 앞에서 또 티내지 말고. 알았어. 점심 맛있게 먹고 이따 봐. 응? 자신을 찾아온 상준의 이야기에 현아는 계속해서 상준이 걱정되기 시작합니다. 소개팅남과 밥을 먹고 온 뭐 현아. 먹었어? 고기 썰었어? 그냥 밥 먹었어. 오자마자 상준을 걱정합니다. 언니 상준 오빠 많이 다쳤어? 아니. 왜 다쳤대? 몰라. 하지만 그런 현아에게 상준을 욕하는 동료. 야, 무슨 자기만 힘드냐? 잘 헤어졌어. 술 먹고 쌈박질이나 하고. 현아는 동료에게 먼저 들어간다고 이야기하고 나가버립니다. 언니 나 오늘 먼저 들어가 볼게. 야, 현아야. 현아가 도착한 곳은 상준의 집 근처. 현아는 자신에게 와준 상준을 만나러 상준의 집으로 갑니다. 하지만 상준은 집에 있지 않고 현아는 걱정되는 마음으로 상준의 집을 들여다봅니다. 상준이 집에 있지 않아 자신의 집으로 향하며 상준에게 전화를 걸어봅니다. 하지만 전화를 받지 않는 상준.
그렇게 여운을 남기며 영화가 끝나게 됩니다. 오늘 리뷰한 작품은 2013년도에 개봉한 손종원 감독의 독립영화 그늘 아래 28도입니다. 이 영화는 오래된 연인이 결혼이라는 선택을 하기 전에 현실적인 돈이라는 선택과 감정적인 사랑이라는 선택 사이에서 갈등하는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영화는 처음에 성준이라는 남자 주인공이 나오며 아무 말 없이 연락이 끊겨버린 여자친구를 찾아 나서며 돈이 없고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자신을 비난하고 힘들어하는 모습을 담고 있습니다. 이어서 여자 주인공인 현아의 고민을 담고 있는 모습들을 보여주면서 돈이 없지만 자신을 사랑하는 남자 상준과 어머니가 소개시켜준 어느 정도 능력이 있고 자신에게 원하는 것을 해줄 수 있는 소개팅남 사이에서 고민하는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영화 후반부에 현아가 상준을 선택하여 찾아 나섰지만 둘 사이의 타이밍이 맞지 않았고 현아는 사랑하지만 이미 시간이 지나 사랑하는 사람을 놓쳐버린 분위기를 뿜기며 영화가 끝나게 됩니다. 영화 리뷰에서 담지 않았지만 상준과 현아의 에피소드에서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상준과 현아의 고등학교 사진입니다. 둘에게 이 고등학교 사진은 둘의 추억을 담고 있는 소중한 물건이었을 것입니다. 이러한 사진을 통해서 그 둘은 사랑을 찾아 나섰지만 사랑에는 타이밍이 중요하다는 것을 영화는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지금 사랑을 하고 계시다면 지금 간직한 사랑 놓치시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시네리뷰의 김신이었습니다. 그럼 안녕.